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입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요. 이 밖에도 개정된 임대차 3법이라든가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모두 좋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시열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크 쓰고 방송하시기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상태가 전과 좀 다르다 싶어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방송하는 관계로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주 지방의 현재 기온이 28.6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바깥 나들이 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또 시원한 물, 음료보다는 물도 좀 자주 드시고요. 또 손 자주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도 좀 두시면서 안전하게 좀 생활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이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여부 어느 것을 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제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법률 관계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그 대항력 여부를 따질 때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 기준이 되는 공시 방법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전입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 대항력을 생기게 하는 기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에 그 기재된 내용이 그 실제와 다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그 관계에서는 실제 임대차의 법률 관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실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고 그 사업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 첨부된 그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예, 대부분 그 대항력의 기준이나 보호하는 방식 또 입법의 취지가 거의 주택임대차하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생기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중에 생겼지만은 그 법률의 그 체제 시스템을 그 거의 모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하고는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이 전입신고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거기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드린 이 사례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선고가 됐는지요? 예, 그 이러한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판결 2016년 6월 9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그 첨부된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공시된 임차 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와 다르게 이제 그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그 임차 보증금액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의 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원주시의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으로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이 금액의 범위 내에 있게 이제 마련입니다. 많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 거래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3억 7천까지. 예, 현재는 3억 7천까지 그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그 금액의 합계가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그것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어떤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제 임대차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그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불의 그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3억 7천이라고 하셨는데 원주가 3억 7천이 넘게 되게 되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모든 그 보호 규정을 다 받을 수는 없고 그중 일부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외에도 뭐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도 좋고요. 또 땅 문제라든가 돈 문제, 명예훼손, 또 가사 분쟁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하고 상가 임대차법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죠? 예,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 뭐 더 보충 설명 없으면 다음 사례 넘어가겠고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대법원 이제 최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만은 이 판결의 취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차 계약의 내용보다 공시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항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법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아까 일부러 어떤 사정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그와 같이 내용과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이 처음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 사업자 등록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로 임대차가 갱신되면서 보증금이나 그 월 차임이 증액이 되었는데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 내용이 이제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역시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이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그 보증금이나 그 차임이 월 차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정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차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까 확정 일자를 할 때 어떤 편의상 사실과 다르게 했다면은 그 내용에 의해서 제3자와의 법률 관계는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상가 임차인들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어떤 편의상 한쪽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다르게 그 공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3자와의 법률 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은 실제 100%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공시된 내용에 따른 보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는 결국 뭐 경매 절차라든지 제3의 그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제와 일치시키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계약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중 계약이 됐을 때 실제 계약이 있고 그것과 다른 어떤 뭐 계약서 편의상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 공시된 그 계약서에 의해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는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도 좋고요. 또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 뭐 가사 분쟁,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이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집을 비워줘야 할 일이 생겨 우선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가계약금을 걸어놓어도 계약을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가계약금을 좀 반환받을 수가 있겠는지요? 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계약 그 제도가 그 거래의 실제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흔히 이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이내에 가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그런 철회 의사 표시를 했을 때에는 그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차 시에 그 가계약이 어떤 경우에 그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효하면은 임의로 가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음.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가 없고 그 네. 가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계약하고 계약하고 이 가계약이라는 용어가 가계약은 그 가자는 임시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우선 그 계약금보다는 가계약금은 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네. 그 형식적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할 때 그 계약금에 해당되는 금원이 마련되지도 않고 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그럴 때는 계약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일단 가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언제까지 본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계약은 임시의 계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하는 임시의 계약. 어떤 경우에 이런 가계약을 그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다면은 가계약서라기보다는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겠지요. 그렇죠. 가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날 정식으로 계약하기로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후 본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 완료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은 이제 본계약에서 정한 그 계약금 중에서 가계약금으로 미리 보낸 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이제 지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가계약은 24시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든가 또 3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상당히 아니다.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구두에 의한 계약도 그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구두에 의한 계약이 허용되지 않으냐고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 그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뭐 99.99% 계약은 이와 같이 구두에 의해서도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좀 선고가 났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이에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개 그 물건이 얼마에 그 나와 있는 물건이고 매매 목적물의 그 특성, 면적이 얼마나 되고 위치가 어디고 그는 이제 대부분 다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 계약의 목적 자체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또 특정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정해지 않는 모호한 계약은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 이와 같은 이제 판시가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이거는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대금 지급 방법이겠죠. 중도금은 언제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 후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소개한 이 사례 중에는 그러면 계약금까지 정해놓은 상황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했을 경우에 계약금이 원래 2천만 원인데 우선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이렇게 지급하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그 일부만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천만 원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그와 같이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이 위약금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일부가 아닌 그 정한 금액 전부를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이 판례에 의하면 가계약을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여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특정 여부이므로 이 사례의 경우 매매나 전세 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되고 매매 대금을 정하고 입주일에 대해 어디까지 이렇게 잔금 지급일. 그렇습니다. 네. 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중요 부분에 관한 합의가 있어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은 해지가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또는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어떤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달리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 가계약금을 계약금을 포기하고 네.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계약금을 걸고 나서 부동산 매입을 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이 그 매물을 또 매수하는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네. 이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그게 네, 바로. 네. 그러니까 그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그 매수인이 네. 그 나하고는 거래를 자기는 못했지만 제3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그 물건이 거래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가계약금을 그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사적 자치, 그 사람들의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그 개인 간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자기는 본계약을 체결할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서 포기를 네. 하고 싶은데 그 대신 다른 사람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해가지고 그 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대신 체결하겠다고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은 그거는 그건 동의를 한 것이니까 그거는 그에 따른 법률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쪽에 내일 가계약금을 이쪽으로 반환한다든지 그렇게 동의하에 그렇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목사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개인 정보 유출됐다고 이제 교회 쪽에서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 예. 그게 이제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 신고를 했다고 그게 법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글쎄요, 이거는 개인, 사법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요즘에 시사성이 있으니까 물론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게 이제 감염병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예방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일정한 경우 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당국이 판단할 경우에는 그와 같이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법률에 규정된 행위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개인의 법익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률에 의한 행위, 즉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알아갔습니다.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임대차 3법 개정된 내용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아, 그럴까요? 이번에 그 임대차 3법이라고 소위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주택 임대차에 관해서 개정된 법입니다. 크게 이제 그 요약을 하면은 임차인은 2년 지금 현재 보장된 2년의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더 계약을 갱신해달라 하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 월세를 전에는 1년 단위로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2년 계약 기간, 직전 계약 기간에 한 그 전월세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월세 신고제인데 이거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6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